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처한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오세훈이라는 오선 서울시장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0배를 때린 거잖아요, 지금.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게 올 오월 라싱으로 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엎어내는 걸 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유죄 선고 판결을 받았잖아요. 왜 이런 선고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고, 또 제3자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관련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요. 1심 재판 결과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는데요. 대권이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 자리라든지 이런 어떤 공직에는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사실상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건이긴 하죠. 이번 선고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오세훈이라는 오선 서울시장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실무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일단 유죄 판단을 했어요. 그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확률이 낮아요. 이번에 벌금형이 1,000만 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지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 무효형의 10배를 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2심에서 또 대법원에서 이거는 무죄를 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1심의 판단에 사실 인정의 위법이 있다, 예를 들면은 증거를 쓸 수 없는 거를 증거로 썼다든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을 임의로 배척했다든지, 두 번째는 법리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용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했다든지, 적용해야 되는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든지.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 인정이나 법리 오해에 관한 어떤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드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금액을 깎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로 90만 원, 80만 원으로 만드는, 사실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0배를 때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게 올 오월 라싱으로 가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엎어내는 거예요, 판을. 그래서 이제 나와서 첫 번째 한 인터뷰가 다 유죄를 줄 거면 유죄를 주고, 다 무죄를 줄 거면 무죄를 줘야지, 일부만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항의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원이 봤을 때 그래도 서울시장에 거의 제가 알기로 9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의 어떤 민의를 법원이 어떤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박탈하는 것이, 그것도 심지어는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이 사실 대립하고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중에서 일부적인 부분은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는 법원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형의 10배라는 금액을 이제 1심에서 선고한 것은 1심 판사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100만 원까지 깎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의적으로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어쨌든 약간 예비적인 주장으로서 해서, 만약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불법성이 미약했다, 정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의 본선거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일어난 불법은 아니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서 선출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당연히 어필을 하겠죠. 서울의 오선 시장의 차기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제3자가 준 돈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우회 대납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 중 이제 한 지점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 씨에게 줘야 될 그 돈을 제3자가 대납해줬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는 이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누구인데 줄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지불 행위로 통해서 나의 채무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내준 줄 모르고 나도 냈다 라고 해서 명태균 씨가 속된 얘기로 두 주머니 찼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세훈 씨가 그러면 자기 걸 냈냐? 안 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냈어요?
자기는 뭐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라고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제3자의 대납으로 인한 채무 면제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그 이익을 제공받았다 라고 인정하는 편이에요. 아마 판사님이 오세훈 시장의 태도적인 측면을 지적하셨거나 검토하셨을 거예요. 모든 범죄의 첫 번째 양형사항은 그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냐예요. 그럼 그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범죄를 자백하느냐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쪽에서는 이걸 양형으로 가서는 이제 승산이 없다. 양형으로 가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100만 원 이상 나온다. 100만 원 이하로 깎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그걸 인정 안 한다고? 반성 안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당선 무효형의 10배. 저는 그 1,000만 원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 이하로 못 깎았어요. 그럼 다음 시장직은 좀 어떻게 뽑히게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서울시장은 당연 퇴직되고 그리고 5년 동안 공직에 나갈 수 없도록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리고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지금 예상되는 것은 2027년 4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5선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사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리가 사실상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피선거권이 박탈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 사건과 상당히 비교받을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국민의 의사를 확인받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를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라든지 또 부실 또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당선된 서울시장인데 이렇게 날리는 거냐. 극한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질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대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주장한다. 즉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최종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무죄로서 추정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의 중대한 시정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 2심이라든지 대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판결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에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판단을 하신 판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어떤 검사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막 인터넷에 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막 비판하는 것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어떤 정치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또 누군가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 시스템, 사법 제도를 좀 신뢰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숙된 태도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